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정보는 밴드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됐고. 처음에 개천, 정릉천을 운동을 하는데 프랭카드가 붙었더라고요. 프랭카드가 붙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 그러고는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제기동에서 살다 보니까 아름아름. 네, 켈리. 그건 이렇게 요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림. 켈리는 기본적으로 했고 심리치료하고 문화재단에서도 켈리 했잖아요. 좀 기억에 남으시는 활동이 있으세요? 기억에 그림을 그려서 자기 내면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면 만들었고, 쌍화차 만드는 거. 계속해서 이런 게 있어서 배웠으면 좋겠어. 난 켈리밖에 없어.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켈리밖에 없는 거야. 약손을 와서 해보니까 괜찮아, 좋아. 진행이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주민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란 게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혼자는 안 돼. 근데 이게 끝까지 잘 이루어지려면 주민 협동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딪히고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로 뭉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많이 만들면은,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는 이런 게 이렇게 운영식으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단합도 되고 뭉쳐주고 단합도 되고 서로 이해를 하니까는 서로 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상담했으면 좋겠어. 프랑카드 보고 여러 군데 붙어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헬리에서 가방에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요리는 오늘 처음 참석하는 거고 좋으네요. 괜히 진작에 올 걸 그랬네. 선생님하고는 정말 유대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요. 너무 좋으시고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교류를 할 수 있다면 계속 선생님하고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감초마을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싶어요. 미술도 수업은 괜찮았고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괜찮았고 켈리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켈리는 뭐 항상 1등으로 꼽고 우리 감초마을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들 초빙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려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원본 그림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 원본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저 그림에서 고흐가 가진 그 에너지가 정말 고스란히 다 터치 하나로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제가 실제로 저 그림을 봤을 때 그 붓터치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거를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그거를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작품을 이렇게 따라 해보기가 처음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조용한 시골의 어느 밤하늘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놀라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의 작품을 따라하려고 애를 썼는데 참 어렵게 작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훌륭하신 선생님 지도하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성취감도 느껴지고 좀 자신감도 붙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캘리그라피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 감초캘리 동아리입니다. 같은 취미로 주부들이 모여 동아리를 결성한 후에 우리의 재능을 함께 나눌 곳을 찾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힐링하는 모습을 제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서 이제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캘리그라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의미는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배운 걸 나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배운 지식뿐 아니라 이제 기술도 공유하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배워서 나누고 또 스스로 찾아서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기동에서 약선 요리 수업을 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였어요. 맨 처음에는 감초마을과 상관없이 사무총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선 요리 수업이라든지 건강 요리 수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여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간의 상호 친밀감이 높다는 걸 느꼈었고요. 저도 같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레시피 전달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이익 창출을 내는 그런 사업을 조금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초마을 주민들이 조금 이웃 마을 분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걸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초마을 주민들께서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서 같이 발전해가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고요, 다른 교육으로 만나고 싶고, 저도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초마을 건축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가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업을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얼마 전까지 계셨던 홍수만 씨라는 지역 활동가 분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선정이 돼서
진행한다는 거에 되게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건축교실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반인 분들이나 뭐 어린이분들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건축이라는 분야가 일반 보통 분들하고는 이제 접점이 많이 없어서 그에 따른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정보들이 섞여 있어서 건축교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계속 지원을 건축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특히 제기동 감초마을처럼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기존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즐겁게 건축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교실이 제기동 감초마을 같은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걸 유지하는 속에서 이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숙제로 남겨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형식에서 이 숙제를 잘 해결을 하려면 일단 주민 여러분들께서 건축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기존에 가지셨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민분들의 그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개념에서 좀 건축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재밌게 따라와 주시고 계셔서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건축교실 한번 하셨던 주민분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교실이라는 거는 건축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건축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민분들이. 건축이라는 게 어려운 분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건축이라는 것과 얼마나 많이 접해 있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생활문화동호회에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맡았던 마놀라의 임철희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대문 문화재단의 김동우 주임님께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온라인상으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죠.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갑자기 터지고 우리는 이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0년 벌써 10월이 될 이때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자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를 가지고 온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나눠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상이 이미 돼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코로나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를 같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인가, 각자의 방식들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또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는 가졌습니다. 지금 이 장기화가 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과연 몸은 신체는 어느 정도 마스크나 이런 걸로 적응을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적응이 됐는지, 이 혼란과 어떤 정말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각자 한번 고민해보고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적응하고 사태를 정말 이 어려운 사태에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을 했고, 그것이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참 잘하셨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한 그 선택이 나중에 가서 오늘을 돌아보셨을 때도 잘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가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